다음 질문은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제 치기공이 이제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뭐 전망이 앞으로 어둡다. 뭐 그런 유튜브의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한국 현직 치기공사분도 제가 봤어요. 네. 뭐 치기공 하지 마라. 뭐 이런 제목으로. 모든 다 하지 말라고 뭐 하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겠냐. 이 그 덴탈 테크니션이. 그리고 뭐 다 이제 디지털로 대체되면 이제 사람 손이 별 필요 없을 텐데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그게 저도 걱정했던 음. 거예요. 왜냐면 저도 디지털을 학원을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도 그 세라미스트로 일을 하다 보면 저쪽 방에서 컴퓨터를 투덕투덕 하는 거죠. 네. 점점 제 일은 줄고 그쪽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꼈던 건데 이제 디지털을 배우면서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이쪽 의료 분야기도 하고 이 치아를 만드는 거는 그 사람에 맞게 모디파이를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이 십몇 년 동안 이 필드를 살펴볼 때 인력의 수는 줄지 않아요. 다만 하는 포지션이 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일을 하다가 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아닌 사람들은 다른 포지션에 맞아요. 있는 다른 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캐드캠에 대한. 한국에서도 아직도 캐드 마우스도 아직 안 만져본 사람도 많습니다. 10년, 20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그 상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로. 그래서 이제 그 자동화가 되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일을 지금 해보고 그렇죠. 계시지만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 그 피니시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좀 저희는 이제 혼을 담는다 모르잖아요. 스피릿을 넣어야지 이게 그 살아있는 이빨을 만들어주는 거죠. 치아에 그 메이크업을 해주듯이. 그래서 그런 거에는 굉장히 그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은 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사람이 별로 이제 다른 직업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기공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직업이 없어지는 그 시점에는 저희 치기공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달려라 하니 뭐 이런 거 만들 때부터 하셨던 그 분들이 지금 할아버지신데 그분들이 조용히 해. 제가 그분들이 좋은가 보네요. 그분들이 이 디지털을 못 갈아타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자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자리로 바뀌고 있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술로 갈아타냐 못 갈아타냐의 문제지. 이제 그거를 못 갈아탄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좀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치기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고 태세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어진다는 그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좀 이런 분은 되게 소개하고 싶다. 되게 기억에 남는다. 네네. 이렇게 졸업생 중에 그런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관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좀 다 디테일을 아시죠? 디테일을 거의 다 알고 상황이셨고, 있고 일단은 제가 그 일을 아직도 캐나다에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독특한 분이 계셨죠. 최근에 이제 카페에도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50대 중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제가 나이시고 유튜브 하셨었죠. 저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젊을 때 미국을 가셨어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일단 그런 다음에 미국 사정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미국 관련 커뮤니티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거기 보시고 오셨구나. 고민을 한참 하신 거죠. 이게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장문의 이메일이 왔었죠. 내가 이 나이가 이렇고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주권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시민권자시니까 그러면 취업이 잘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권유를 해드렸죠. 와서 배우시면은 절대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다. 왜냐면은 제가 현직에서 일을 할 때
아무튼 신입사원이 60대인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분들도 초보로 일을 하는데 제너럴 매니저들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냥 똑같아요. 그쵸, 그쵸. 20살짜리나 어. 여기는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랩이 아니면 가실 때 굉장히 많을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나이 준비를 들어도 하시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네. 게. 예. 그래서 그때 그분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두 같은 기수시고 아. 두 분이 그래서 같이 기억에 나와요. 그래서 아. 한 분은 따님이 네. 그 치대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본인이 이제 나를 도와주고 싶다. 아. 네,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죠. 두 분이 그래서 걱정이 비슷한 거예요. 네. 내 나이에 이 컴퓨터를. 음.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거의 뭐 생업을 접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업할 때 이런 질문 자체도 굉장히 그 구체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나이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가셨는데 바로 거의 2주 만에 네. 2주 만에 조용히 해. 네. 계속 제 손을 핥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2주 만에 취업이 되셨죠. 아. 그래서 근데 그분도 네. 이게 모든 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를 하나를 쓰면 저한테 다 컨펌을 받습니다. 음.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저한테 안 보여주신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걸 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것을 다 고쳐드리면은 그걸 고쳐서 또 몇 번씩 고치시고 면접 준비도 계속 물어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하시죠. 저는, 네, 권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받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연락을 피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하는데 그분은 똑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셨는데 그 면접을 카페에 지금 다 올리셨잖아요. 네네. 뭐 디테일하게 다 쓰진 대화 않으셨지만 내용까지 또 막 네, 이렇게. 영어로 네. 하신 걸 다 쓰셨는데 아무튼 저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면접을. 제가 초보 때보다. 네. 저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캐나다 2010년에 벌벌 떨면서 아주 네, 네. 생각하기 싫네요 그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취업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2주 후에 네, 제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네. 근데 굉장히 적응을 잘하시고 있고 일단 스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스캔 업무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나씩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잘하니까 사장이 그 왜 네, 교육도 네.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뉴욕 쪽에 그 3쉐입이라고 하는 네, 그 네. 캐드 프로그램 세미나를 이틀 보내주겠다. 아, 그래서 그거는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응 잘하시는 거고 그분은 일단 그 보람이 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만족하시고 더군다나 연봉 협상까지 그렇게 잘하셔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무튼 용어를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용어를 그냥 같이 읽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고 그냥 듣고 나중에 뭔가 내가 얘기를 할 때 용어가 입에 안 붙어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용어를 익혀야 된다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잘 익히신 거죠. 그래서 면접 때 이렇게 네, 하나씩 이거를 써가면서 그 전문 용어를 네. 써주니까 음, 이게 아무튼 그런 거 자체가 일단 면접은 쇼업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 메이크업을 나를 더 좋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 왜 그런 걸 시키냐? 왜 이렇게 네. 그 사기치냐, 아, 더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그 심하게 아, 하냐. 근데 아. 그거는 그 일단은 취업이 되고 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초보들은 그래서 내가 어필할 맞아요. 부분을 최대한 해서 네. 면접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좀 그 실력을 넘어가지 않는 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AIPP 같은 거 또는 요새 RNIP 막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 최소 경력 1년을 가지고 현재 영주권 받고 취업 이렇게 오퍼 받아서 가시는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가기 전까지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교육 받은 후에 얘기하시겠죠. 한국에서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그 AIP 저도 뭐 굉장히 잘하는 비자고 요즘에 그 루럴 RI RNIP 인가요? 루럴 노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와가지고 처음 본 건데 그래서 이게 같은 스트림이잖아요. 네. 영주권을 그 사람이 안 가는 지역에 영주권을 주는 건데 일단 그 비자를 내가 받아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굉장히 스킬드 퍼슨이어야 돼요. 진짜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장이 그 비자를 스폰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돈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런 비자를 스폰을 해주는데. 그런데 1년 경력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배워서 그걸로는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근데 뭐 될 수는 있죠. 근데 한국에서 1년 경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일단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는 한국은 그 이 치기공 관련된 캐드캠 디자인 마우스 만지는 것까지도 치과 기공사 면허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한국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조 직군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무조건 뭐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장부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기공소의 거고요. 일은 하지만 뭐 기공 치아를 테크니션은 만드는 아닌, 일이 네. 아닌 그런 사람도 4대 보험 찍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덴탈 어. 치과 기공소에서 일하는 4대 보험 찍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경력은 만들 수 있어요. 배달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석고 작업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네, 보조하는 그런, 네, 업무. 보조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 치과에서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네.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스킬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쓴다. 이거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고 그래서 상담을 올 때 항상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아. 그래서 이후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조금 난감하고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를 믿고 오신 분들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배우자 쪽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제 이메일이 여기 이렇게 화면 나오나요 혹시? 네,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은 네. 제가 그런 부분 혹시 네. 고민되는 부분 이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하는 일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는 가능하답니다. 여기 나갈 이메일 주소로 좀 구체적인 이런 그런 상황을 아셔야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조금 적응이 되네요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이런 질문 이외에도 또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또 뭐 이런 자리를 나와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